계속해서 공부해 볼게요. 한글은 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포인트 Cの組み合わせて最初の文字ができます。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 모지가 できます。例えば기역, 자음 기역과 모음 아를 조합해서 가라는 글자, 모지가 できます。 한글은 모음과 자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모음만으로 또는 자음만으로는 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어 공부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음 이응과 모음 아가 만났을 경우에 자음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음 이응은 모음과 만났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이응을 음가 없는 이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션이 연대 그다사이 오이 좋습니다. 오이. 네, 큐리를 한국말로 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자음 이응과 모음 오를 조합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모습은 오와 이응이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이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응이 있어도 이응이 없어도 소리는 오 똑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이응을 음가 없는 이응이라고 합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응이 있어도 이, 없어도 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김치가 생각난다고요? 좋아요.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치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또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김치의 이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추로 김치를 만들면 네, 배추김치이겠죠. 파로 김치를 만들면 네, 파김치입니다. 그러면 무로 김치를 만들면
네, 무김치라고도 하지만 깍두기라고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이로 김치를 만들면 뭘까요? 네, 바로 여기 오이김치가 되겠습니다. 오이김치 여러분食べたことありますか? 네, 한국의 김치는 다소 매운, 카라이, 매운맛이 있겠지만 자꾸 먹다 보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김치는 고춧가루, 또 김치를 만드는 재료, 마늘, 닌니쿠, 기타 등등의 많은 재료들을 넣어서 함께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두고 있으면 점점 맛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자꾸 배우고 익히다 보면 이 김치가 맛이 있듯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 파김치 한번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機会があればパキムチを食べてください。本当に美味しいです。 자, 계속해 볼게요. 이 일본의 이 글씨에 보면 요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글씨는 요유가 아니라 여유라고 읽어집니다. 앞에서 공부를 했듯이 일본의 글씨로는 한국의 발음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발음수 또 글자 수는 한국의 발음수 글자 수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배운 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에 있는 발음 중에서 일본에는 없는 발음도 많습니다. 발음이 자음, 기역의 발음을 배워보겠습니다. 문자에 처음 쓰여지면 카, 영어의 K의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쓰여지면 가, 영어의 G의 발음과 비슷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구, 가구, 가구. 네, 좋아요. 만약에 반대가 되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요, 얘가 이 영어 K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쿠가, 쿠 발음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을 때 쿠, 카, 뒤에 오면 가, 구. 기역의 발음 알겠습니까? 다음은 자음, 니은의 발음을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 누구. 좋아요. 니은은 영어 N의 발음과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구. 좋습니다. 다음은 자음 디귿의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앞에서 배운 기역과 같이 처음에 쓰여지면 t의 발음이 되고 뒤에 쓰여지면 d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could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could 좋습니다. 다음 리을의 발음을 배워보겠습니다. 영어의 R 발음과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좋아요. 우리 좋습니다. 나라 같이 해보세요. 나라 좋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과 한국이 한자를 읽을 때 비슷한 발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식 발음은 운동, 일본식 발음은 운도, 한국식 발음은 계산, 일본식 발음은 계산, 도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한자를 읽는 발음은 비슷합니다. 근데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는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 읽는 방법은 일본이나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왜 한국과 일본은 한자 읽는 발음이 비슷할까요? 그 이유는 예전에 한자와 그 읽는 방법을 일본에 가르쳐 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자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음의 이름은 기역입니다. 기역, 니은. 이 자음의 이름은 디귿입니다. 이 자음의 이름은 시옷입니다. 나머지 자음들의 이름은 모두 이 의에 자기의 자음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니은은 니은, 리을은 리을, 미음은 미음, 비읍. 모두가 이,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을 넣으면 그 자음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기역, 디귿, 시옷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음을 읽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히읗을 기본 자음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 자음에다가 이 격음은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거센 소리. 치읓, 키읔, 티읕, 피읍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된소리, 농음이라고 하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있습니다. 소리는 까, 따, 빠, 싸, 짜가 됩니다. 기본 자음 10개에 거센 자음 4개, 또 된소리, 경음이라고도 합니다. 경음 5가지, 이렇게 자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을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기본 자음, 지읒, 기역, 디귿, 비읍에 이 거센 소리, 격음이 되면 하객시 어떠됐어요? 자, 차, 가, 카, 다, 타, 바, 파. 이번에는 받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어는 2개 또는 3개의 방을 가지고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2개일 때는 자음과 모음이 되지요. 3개일 때는 자음과 모음과 또 자음입니다. 이럴 때 이 자음 3개의 방 중에 마지막 이 방에 쓰여지는 글자를 우리는 받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자음, 모음, 그리고 받침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음으로 쓰여질 때는 기, 키, 끼. 자, 다시 한번 기, 키, 끼의 발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 키, 끼가 받침으로 사용되어 있을 때는 기역, 역, 억, 이 기역의 발음만 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읽어볼까요? 네, 박, 기역의 발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박. 읽어볼까요? 네, 박. 똑같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박.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 키, 끼이지만 받침으로 쓰였을 때는
박, 박, 박 똑같은 발음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박, 박, 박. 좋아요. 자음으로 쓰였을 때는 서로 다른 소리입니다. 기, 키, 끼. 그렇지만 이렇게 받침으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박, 박, 박.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나는 자음은 비읍과 피읍도 있습니다. 자음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비, 비, 피, 피로 소리 나지만 받침으로 소리 날 때는 비읍, 비읍의 읍의 소리가 납니다. 똑같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또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핫, 핫, 핫.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따로 읽을 때는 시, 티, 치의 발음이 있지만 받침으로 쓰였을 때는 똑같이 핫, 핫, 핫 이 발음이 나게 됩니다. 다음은 연음하, 냉공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쓰는 것과 읽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書くと読むのが違うという意味です.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읽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훈우입니다. 하나씩 읽으면 이훈우, 조금 더 빠르게 읽으면 이훈우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쉬울까요? 네, 이훈우 라고 읽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훈우 보다는 이훈우 라고 읽으면 훨씬 더 읽기가 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받침이 그 다음 글자의 자음 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연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는 이 연음화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 교우토 보다는 교토가 발음하기에 훨씬 부드럽고 쉽습니다. 키노우 요리 키노가 하치온데 간단데스. 자, 일본에도 연음화가 있습니다. 이 결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따로 읽어 볼게요. 한국어, 한국어. 발음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어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습해 볼게요. 떡, 복,
이, 떡, 복, 이. 힘들죠? 그래서 떡볶이, 떡볶이 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연음화에는 규칙이 있어요. 자, 어떤 규칙이 있느냐 하면 받침으로 쓰여진 이 받침은 자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받침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받침이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받침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받침이 소리가 날까요? 자, 이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에서 앞에 있는 받침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리을과 기역에서 기역은 첫 번째입니다. 리을은 네 번째이죠. 그래서 이 리을 기역의 소리는 기역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읽다, 읽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받침으로 쓰인 니은과 지읒 중에서 어느 받침이 소리가 날까요? 여기에서 보면 니은은 두 번째지요. 두 번째. 그 다음 지읒은 한참 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자의 소리는 발음은 안따가 되겠습니다. 안 소리가 납니다. 받침의 발음이 어려웠나요? 받침으로 쓰여진 기역, 키읔, 티귿 이런 받침은 기역으로 소리가 납니다. 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시옷, 지읒, 치읓 등은 시옷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받침으로 쓰여진 글자가 각각 다르지만 똑같은 소리로 난다는 것과 두 개의 받침이 사용되어졌을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에 의해서 앞에 있는 받침이 소리가 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은 그 다음 자음방으로 이동을 해서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연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합성모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모음은 기본 모음 10개가 있고 합성모음이 11개가 있습니다. 모음이 21개가 되네요. 기본 모음보다 합성 모음이 더 많습니다. 공부하기 힘드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합성 모음은 이렇게 11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4가지의 합성 모음은 기본적으로 2개의 선에 옆으로 글씨를 여기에 쓸까, 여기에 쓸까, 2개를 쓸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주 쉽습니다. 나머지 이 7개의 합성 모음은 2개의 모음이
말 그대로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생각보다는 쉬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합성모음 에입니다. 합성모음 예입니다. 다음 이 합성모음 와가 되겠습니다. 와는 오 플러스 아가 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발음을 해볼까요? 아, 오. 자,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 아, 오, 아. 조금 점점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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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와가 되겠습니다. 와는 오와 아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모음이 되겠습니다. 합성모음 발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짱의 의미 애기 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얘기 애기 얘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자음이 들어오면 이것은 받침이 됩니다. 따라서 한글은 자음, 모음, 자음은 받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한글은 이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것과 세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자음, 모음이 옆으로 이루어져서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위와 아래로 글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음과 합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음과 자음의 받침이 들어간 글자도 있습니다. 또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의 형태도 있습니다. 자음, 합성 모음, 받침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도 있습니다. 한글은 이와 같이 6개 형태의 글자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짧은 글짓기가 있습니다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짧은 글짓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경 한국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한국어 또는 영어 1어를 잘 하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는 한국어를 잘 한다. 조금 잘한다. 이해할 정도다. 한국어가 너무너무 어렵다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어의 능력입니다.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훨씬 더 잘합니다. 매우 잘한다, 아주 잘한다, 보통 잘한다. 그리고 10%ぐらいが、日本語をできないくらいの実力です。또 동경 한국학교는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훨씬 더 잘합니다. 이거는 어머니와 학생이 어떤 말을 써서 대화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자녀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어머니보다 아버지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동경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는 그런 공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한국어로 말을 하고 글씨로 써보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누나, 티셔츠, 치마, 바구니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